현대 24조, 삼성 14조, 롯데 56조. 과거 대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대기업들은 왜 그렇게 땅과 건물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사무실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 멋진 사옥을 갖고 싶어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 기업을 살리는 생존의 카드가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세 번의 위기,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그 속에서 대기업들이 어떻게 부동산으로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흥하고 망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이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고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돌린 곳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회사가 가진 부동산입니다.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땅값이며 건물값은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헐값으로 팔아야 했죠. 이른바 파이어 세일, 말 그대로 불이 붙은 듯 급하게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타워는 IMF 시절을 대표하는 파이어 세일 성공 사례입니다. 원래는 현대산업개발 본사로 지을 계획이었는데 위기 이후 자금 압박이 너무 커졌죠. 그때 이 현대산업개발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건물을 통째로 팔아버리자. 그 결과 이 외국계 투자사 7곳이 입찰에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론스타에 6,632억 원에 매각됩니다. 이 자금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약 3천억 원은 주택사업 투자금으로 활용했죠.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본업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든 사례였습니다. 반면 이 대우그룹의 사례는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 빌딩, 지금의 서울스퀘어죠. 이 건물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산으로 쓰이지도 못한 채 그룹 해체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소유권이 이리저리 바뀌며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고 부동산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기업들의 부동산 전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팔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즉, 부동산은 이 생존 수단을 넘어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바뀌었죠. 삼성의 서초 사옥 매각은 흥미로운 사례예요. 이 IMF 때처럼 위기여서 판 것이 아니라 2018년 아무런 이슈 없이 판매했죠. 그렇게 삼성화재 서초 사옥, 더 에셋 강남을 1조 1,042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위기가 아닌 시기에 삼성은 왜 부동산을 판매했을까요? 바로 경영 효율화와 포트폴리오 최적화 때문입니다. 즉, 이 부동산 매각이 비상조치가 아니라 이제는 일상적인 재무 전략이 된 거죠. 반면 이 YTN의 사례는 좀 다릅니다. 2013년 이 상암동 신사옥 건립으로 아주 큰 비용의 부담이 생기자 세일 앤 리스백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이 남대문 사옥을 2,310억 원에 매각해서 그 판매 매각 대금을 쓰면서 동시에 다시 그 건물을 임차해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이 전략 덕분에 이 YTN은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무차입 경영을 달성했습니다. 즉, 자산을 팔면서도 사업은 그대로 이어간 거죠. 소유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산 운용 전략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최근엔 롯데, 신세계, CJ 같은 대기업들도 이 부동산을 리츠나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유동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점포나 공장 부지를 리츠에 편입시켜 현금을 확보하고 신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이 부동산은 이제 위기 때만 꺼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된 거죠.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의 안정성과 유동성입니다. 이 주식이나 금융자산은 위기 때 가치가 급락하지만 기업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가장 확실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투자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라는 안정적인 자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난무하는 시기에 부동산은 가장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위기 때마다 부동산으로 살아남고 부동산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비밀을 우리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안정적인 자산을 믿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자산 철학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